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, DTLD 백주현입니다. 오늘은 한강변이 파노라마로 펼쳐져서 보여지는 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밤섬 근처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. 여기가 2층인데도 불구하고 한강변이 전체가 내려다 보여서 뷰가 아주 훌륭합니다.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 집에 두 자녀분과 함께 되게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이셨어요. 해서 누구보다 이 집에 대한 장단점들을 많이 알고 계셨고, 그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굉장히 많은 소통을 거쳐서 만들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, 우리는 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전체적인 색감의 밸런스, 하나는 조명의 배치와 사용들,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기둥과 기구물들의 비율을 나누는 데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였던 집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집 저희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집의 얼굴 현관 공간입니다. 당연히 이 공간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고요. 이 60평대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작은 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.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현관 공간이 아니라 현관에 달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넘어가면 나오는 창고 공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현관의 크기를 넓혀주는데 아주 많은 고민을 했고, 이 공간을 확장시켜 주면서 밖에 있던 화단 공간까지 내부로 편입시켜서 벤치를 만들어주고 상단 공간이 길게 열릴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. 그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곡면 창호와 유리들을 활용해서 공간의 좌우폭, 부족한 좌우폭을 확보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넣었고요. 이제 이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그 끝부터 쭉 큰 길이감이 확장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런 오브제를 놓는 공간을 지나서 집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벽체도 실제는 막혀 있는 공간이어서 조금 더 답답했었는데, 유리로 이 공간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내부 쪽의 공간이 살짝 보이고 채광도 들어오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현관에 보이는 이 양쪽의 장들을 색상을 다르게 구성해서 이렇게 내부 구성의 색상과 외부 구성의 색상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 신발장도 3m가 넘게끔 설정되어서 충분한 수납을 가져올 수 있고, 이렇게 현관 턱 위에 위치해 있는 장도 깊이를 굉장히 깊게 조성해서 기타 수납이라든지 골프백이라든지 많은 수납들을 챙겨 오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. 이렇게 이 공간을 지나서 들어오면은 우두결이 살아있는 중문을 하나 지나서 집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구성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복도 공간을 쭉 지나오시게 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방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 하나가 빠져서 무거운 짐이나 우리 장을 보고 왔을 때는 이렇게 가서 주방으로 진입을 해서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, 쭉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우리 취미방으로 쓰이는 공간과 아이들 방, 그리고 거실을 돌아서 주방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 한 가지 더 확보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요. 자, 이 공간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습니다. 이 집은 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한강뷰가 가장 좋은 장점인데, 이 집에 어느 곳 하나도 확장이 된 곳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자리부터 발코니로 가는 창이 있었고, 이쪽 발코니, 주방 쪽 발코니,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높은 화단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공간들이었죠. 그래서 우리는 이 한강뷰를 집 내부로 조금 더 가깝게 가져오기 위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화단을 무너뜨리고 집을 순환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이 집의 뼈대를 만드는 첫 번째였습니다. 두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기둥의 위치였어요. 우리가 발코니로 가는 샤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벽체가 튀어나오는 걸로 기존에는 인식이 되어 있었고,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굉장히 좋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둥부터 기둥까지의 폭 사이가 좁아서 그 마주하는 폭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식탁을 놓고 이 공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을 해서 거실과 주방이 마주볼 수 있는 공간을 창 앞까지 확장을 시킨 형태인 겁니다. 그리고 이 기둥은 우리가 구조물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을 삽입하고 하단부에
아주 다용도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미음자 형태의 벤치를 집어넣었어요. 이 평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이 벤치 공간은 소파에 앉아 있는 구성원과 뒤에서 책을 보는 구성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, 이렇게 식탁을 놓은 공간의 폭을 활용하기 위해서 벤치 공간을 의자로 활용하기도 하고, 이 확장부 바깥쪽에 앉아서 우리 한강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기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집을 구성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집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다각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들인데요. 이 기둥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런 평상 형태의 벤치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벤치 공간을 지나서 들어오면은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공간을 요만큼에서 창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비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공간도 바깥쪽에 창가 쪽에 있던 공간까지 확장시켜서 길이감을 확보해주고, 이 아일랜드가 끝나는 부분, 이 벤치가 끝나는 부분과 높이, 아일랜드의 높이, 뒷장의 높이가 일정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비율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 집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중간에 측면에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이 공간의 수납을 곳곳에 만들어 드리고,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이 공간을 열어놓기도 하고 닫아놓기도 하고 쓸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. 이 백색의 공간과 우드의 공간 안에 조명을 꽉 채워놓고 안쪽에 이런 물성이 다른 우리가 돌의 질감, 우드의 질감들을 섞어줌으로 인해서 공간의 운율감을 한쪽 벽면에 표현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더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주방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주방 구조죠. 아일랜드가 넓은 길이로 들어와 있고, 이쪽 공간에는 냉장고와 오븐이 배치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대형 평형대에 쓸 수 있는 좋은 구조고요. 이 구조를 쓸 때 당연히 우리가 탄소 필터 일체형 후드를 사용해서 앞으로 당겨와서 가져오고, 조명들의 스팟라이트를 배치해서 내가 필요한 공간마다 조명을 비치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와 뒷장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오븐과 같은 기기들이 이렇게 냉장고 옆면에 바로 붙어 있었으면 보기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. 이런 부분도 한 칸을 건너뛰어서 배치를 하고 가구 구성을 완성시키는 기본적인 구조들을 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.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단의 조명이에요. 천장고가 그래도 꽤 있는 우리 집을 활용해서 천장 상단에 간접 조명을 집어넣는데, 이 간접 조명을 자칫 잘못 넣으면은 도어가 열리는 부분과 위쪽에 마감된 부분에 살짝의 그림자가 져서 보기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. 해서 우리는 가구를 벽면의 마감보다 살짝 앞으로 당겨 시공함으로써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울입니다.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 한 번에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이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동안 이 거울을 보면은 바깥에 반사되어 보이는 한강뷰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답답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소하시면서 집안일을 즐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자, 여기는 거실 욕실입니다. 이 아파트에는 두 가지 형태의 욕실이 존재하고요. 이 거실 욕실은 일반적인 사이즈와 같은 형태의 작은 욕실, 안방 욕실은 조금 더 큰 형태의 욕실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욕실에 특별히 구조 변경 같은 것들을 가져오진 않았지만, 이런 파티션의 길이감과 같은 타일로 만들어지는 이런 타일 형태의 세면대를 놓고 상단부를 비워주는 형태의 공사로 이 공간의 구성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상부장을 비워주고 얇은 거울만 달아줌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옆으로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도 가져오고, 부족한 수납들은 이렇게 밑에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이 수납들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자, 그리고 이런 매립 형태의 휴지거리와 잡지꽂이, 그리고 튀어나온 모양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비대일체형 양변기, 이노솔 천장 마감, 그리고 매립 수전과 매립 해바라기 수전들을 사용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어지고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자, 이렇게 다시 복도로 돌아와서 이렇게 부드러운 도장 마감으로 된 공간을 지나서 오다 보면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나오는데요. 여기가 이제 안방과 안방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, 화장실 이렇게 통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을 빨리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히든도어를 열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작은 전실 공간을 하나를 구성했습니다. 원래는 이 공간이 없었고 그냥 안방 그리고 발코니 이렇게 있는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한 공간만큼 침대를 밀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한강뷰를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성해 드리고, 그 발코니 공간보다 조금 큰 공간을 이곳에 전실 공간을 만들어서 작은 테이블 혹은 작은 식탁을 놓고 이 공간에서 다른 업무들을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면은 쭉 오픈장과 붙박이장들을 지나서 침실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안쪽 공간을 보시면은 확장부만큼 침실을 당겨서 외부 풍경을 침대에 누워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. 이렇게 구분되어진 벽체의 색감을 앞쪽까지 쭉 당겨 옴으로 인해서 이 공간만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무드등이라든지 작은 등 정도만 켜주면은 저녁에 여기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, 이제 이런 것들은 전동 커튼 같은 것들을 설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음성으로 커튼을 열고 닫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해가 뜰 시간이 돼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면은 자연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런 구성들도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안방 뒤편에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공간도 간단한 구조 변경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막혀져 있는 방해 형태였고, 이쪽으로는 발코니로 나가는 샤시가 있었고, 여기에 게이트도 훨씬 큰 형태의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이 공간을 완벽한 하나의 형태의 드레스룸과 샤워실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막아야 할 곳은 막고, 뚫어줘야 할 곳은 뚫어주고, 채워줘야 할 곳은 채워주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용모를 단정히 하고, 머리를 말리고, 화장을 하고, 옷을 입고, 가방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. 해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고요. 기본적인 붙박이장들은 바깥으로 채워주고, 이렇게 우리가 아내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. 뒤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방들을 진열해 놓긴 했지만,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이런 금속으로 제작된 선반들을 만들면서 뒷공간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이 조명이 바리솔면에서 빛나고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.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저희 조명들도 인테리어쇼 조명들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이 밝기도 조금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우리가 원하시는 데만큼 광량을 조절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. 여기에도 원래 그냥 시스템장이 짜여 있는 공간이었는데 반대편에 화장실로부터 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세면대 공간과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,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모두의 거울을 조명과 함께 배치해서 손도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런 데에 있는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장과 함께 이런 디자인 공간들을 연출해서 소품도 넣으실 수 있고, 이 장을 만들 때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장 같은 거는 이렇게 열렸을 때 타일의 측면도가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타일 측면이 보이고 가구가 들어가는 것들은 깨끗한 마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도를 앞면까지 같이 가려서 코너부가 마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, 조명을 삽입해주고, 보조장을 달아주고, 그리고 거울까지 완벽한 배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스타일러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, 그리고 욕실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입니다. 이 안방 욕실이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좀 큰 형태였고요. 기존의 양변기, 세면기, 샤워 공간, 그리고 욕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. 우리가 이 큰 욕실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세면 공간이 너무 작고, 샤워를 하고 몸을 불릴 수 있는 공간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.
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의 구조를 변경했고요. 욕조를 제거해서 이쪽 공간에 큰 조정 욕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했고요. 기존에 욕조가 있던 공간을 세면대를 옮겨줬습니다. 그래서 이 세면 공간도 크게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세면도 하고 이쪽에 용품들도 마음껏 올려놓고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봤고요. 이 하단에 욕조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도 세면대의 하단에 하지와 같이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. 이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상부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, 상부장엔 대신에 우리가 조명과 거울만 설치해주고 반대벽에도 조명들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읽히고 사용하기에 편한 구조로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런 거 특색 있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, 기존에 이렇게 타일을 파서 안쪽 공간을 선반 형태로 쓰시곤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마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구 도어만을 앞으로 만들어서 손을 넣어서 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이 공간 자체에 물이 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안에 습이 고여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, 무엇보다 이 조적 선반이 덩그러니 안쪽에 그림자 져서 있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물성을 가진 우리 마감재가 이 공간 안에 비율에 맞게 와 있으면 훨씬 더 수려한 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여기 60평대 파노라마 한강뷰 아파트 저와 같이 둘러보셨습니다. 어떠셨을까요? 이 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명 계획과 배치, 기구물들의 그런 높낮이와 비율에 대한 정리,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용된 뭐 IoT 시스템이라든지 조명 제어 시스템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른 현장들을 충분히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 현장 지금 2달여 기간이 넘게 굉장히 우리 담당 현장 팀장과 디자이너가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요. 그 부분들에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앞으로 더 좋은 현장과 더 좋은 디자인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DTLD의 백주현이었습니다.